여러분, 혹시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냉장고 문을 열고 나서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신 적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망증과 치매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지만 치매는 그 일 자체를 잊어버리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과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저는 노년 영양학을 전공한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56살이고요. 지난 20여 년간 지역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식생활과 건강 습관을 상담해 왔습니다. 누적 상담 건수만 해도 1,500건이 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80대에도 정정하게 머리가 맑으신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60대 후반부터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서 관련 연구 자료를 계속 찾아보고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를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제품을 팔거나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게 아닙니다. 순전히 제가 현장에서 본 것, 국내외 연구 자료에서 확인한 것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어떤 식품 회사나 건강기능식품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 제 경험에 기반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 걷기가 뇌를 살린다. 미국의 한 상급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장기간 관찰 연구가 있습니다. 참여자가 약 2만 명이었는데요.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약 30%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는 심장을 뛰게 하고 심장이 뛰면 온몸으로 피가 돌아갑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혈액의 약 20%를 소비하는 기관이거든요. 걷기를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이게 바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빠르게 걷는 것보다 하루 30분씩 천천히라도 매일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일회성 자극보다 꾸준한 자극에 더 잘 반응하거든요. 마치 식물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게 나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국내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에 발표한 치매 예방 생활 지침을 보면 중년 이상 성인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하루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습니다. 여기서 중강도 운동이란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같은 것들입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뇌 건강이 갈리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을 준비하세요. 운동화가 가장 좋지만 편한 신발이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정하세요.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가 좋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도 어느 정도 된 상태라 몸에 무리가 없거든요. 만약 아침이 어려우시면 저녁 식사 전도 괜찮습니다. 다만 식사 직후는 피하세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보세요. 집 앞 공원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정도 10분씩 걷다가 몸이 적응하면 20분으로 늘리고 또 일주일 후에 30분으로 늘리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리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달력에 걸은 날짜를 체크해 보세요. 일주일에 최소 5번은 걷는 게 목표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30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걷기 힘드시면 누군가와 함께 걸으세요. 배우자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대화하면서 걸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 꽃이 피었는지, 어떤 새가 우는지, 날씨는 어떤지. 이런 관찰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흔히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30분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5분이든 10분이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멈추고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걷기 전에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혈압이 수축기 180 이상이거나 혈당이 300 이상이면 그날은 쉬는 게 안전합니다.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바로 앉아서 쉬고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민간요법 중에 맨발로 걷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에 상처가 나거나 감염될 위험이 있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맨발로 걷지 마세요. 발에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걷기가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하는 또 다른 습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야 내가 늙지 않는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메타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약 30만 명의 데이터를 종합했는데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50%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 뇌는 엄청나게 바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답을 찾고 표정과 목소리 톤을 조절해야 하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언어 영역, 감정 영역, 기억 영역이 모두 함께 작동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근육 운동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계속 쓰면 강해지는 거죠. 국내 한 연구팀이 2020년에 65세 이상 어르신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친구나 이웃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 15점 높았습니다. 이건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15점이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수준의 차이거든요.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귀찮으신가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더 편하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뇌는 점점 더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누군가를 만나세요. 꼭 먼 곳에 있는 친구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공원에서 만나는 산책 친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만약 주변에 만날 사람이 없다면 지역 노인복지관에 가보세요.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탁구, 게이트볼 같은 것들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일주일만 나가보세요. 그러면 얼굴 익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전화통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멀리 사는 자녀나 친구에게 일주일에 2-3번 전화하세요. 10분만 통화해도 됩니다. 오늘 뭐 했어? 날씨가 어때? 같은 일상적인 대화면 충분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피하세요. 문자는 뇌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등산 모임, 사진 동호회, 독서 모임 뭐든 좋습니다.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 주제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달력에 누구를 만났는지 적어보세요. 일주일에 3번 목표를 달성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해서 억지로 불편한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오히려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또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야외에서 소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안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사회 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사람을 만나는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일 하는 또 다른 활동, 바로 머리를 쓰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젊어진다. 독일의 한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2019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악기 연주를, 다른 그룹은 외국어를, 또 다른 그룹은 그림 그리기를 배웠습니다. 6개월 후 뇌 영상을 찍어보니 모든 그룹에서 해마라는 부위의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인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새로운 걸 배우면 이 해마가 다시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뇌의 신경가소성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근육처럼요. 80세에도 운동하면 근육이 늘어나듯이 뇌도 자극을 주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익숙한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낯선 걸 배우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신문 퍼즐을 푸는 것보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 40%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70세 이상 약 3,0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와서 뭘 배워?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뇌를 늙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걸 하나 시작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보세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기능만 배워도 한 달이면 10가지가 됩니다. 글쓰기도 좋습니다.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처음엔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쓰다 보면 점점 길어집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활동이 뇌를 자극합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우쿨렐레나 하모니카 같은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역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는 손가락 움직임, 리듬 감각, 청각 자극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뇌 전체를 활성화합니다. 요리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보세요. 레시피를 읽고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대로 조리하는 과정이 모두 인지 기능을 사용합니다. 맛과 향을 판단하는 것도 뇌 자극이 됩니다. 외국어 학습도 효과적입니다. 영어 단어 5개만 외워도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어 광고를 따라 읽어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낯선 언어를 접하는 것 자체가 뇌에 자극이 됩니다. 달력에 오늘 뭘 배웠는지 적어보세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한 번에 15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뇌를 쓰는 게 목표라는 걸 기억하세요.
또 너무 어려운 걸 선택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걸 선택하세요. 조금 어렵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이 적당합니다. 시력이나 청력이 떨어진 경우엔 그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시력이 안 좋으면 악기나 요리를, 청력이 안 좋으면 글쓰기나 그림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바로 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충분한 잠이 치매를 막는다. 미국의 한 수면 연구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0세 이상 성인 약 8,000명을 20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하루 수면 시간이 평균 5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70%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 뇌세포가 죽고 치매가 생깁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고 계속 쓰레기를 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넘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국내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수면과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면 60세 이상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하루 9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도 치매 위험이 높았거든요. 이건 과도한 수면이 뇌 활동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시나요? 아니면 잠들기가 어려우신가요? 이런 수면 문제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밤부터 수면 습관을 바꿔보세요. 먼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하세요. 밤 10시든 11시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자기 2시간 전에는 밝은 조명을 줄이세요. 거실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세요. 밝은 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도 자기 1시간 전에는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배가 부른 상태로 누우면 소화가 안 돼서 잠을 설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마시지 마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제시도율 계속잠을 자주 깹니다. 이불은 너무 두껍지 않게 몸을 덮었을 때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좋습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만 자세요. 그 이상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침대가 아닌 소파나 의자에서 자는 게 좋습니다. 너무 편하게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기 어렵거든요.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5분 정도만 해도 몸이 이완됩니다.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10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수면 일지를 써보세요. 몇 시에 잤는지, 몇 번 깼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 기록하세요. 일주일 정도 쓰다 보면 자신의 수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날 잠을 잘 잤는지,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잤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습관적으로 먹으면 내성이 생기고 약 없이는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정말 잠을 못 자서 일상생활이 힘들 때만 의사와 상담 후 단기간 복용하세요.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꼭 검사를 받으세요. 수면 무호흡은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해서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숨이 자주 멈추거나 낮에 졸음이 심하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불면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수면 문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잠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일 3번씩 하는 일, 바로 식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5가지. 먼저 첫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죠.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미국의 한 영양학 연구소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약 40%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60세 이상 약 6,000명을 10년간 관찰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깻잎 같은 것들이죠. 이런 채소들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혈중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낮춥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한 접시 이상 녹색 채소를 먹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약 30% 느렸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이 대표적이죠.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뇌세포가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스페인의 한 연구소에서 2021년에 발표한 무작위 비교 시험 결과를 보면 매일 호두 30g을 먹은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인지기능검사 점수가 평균 10점 높았습니다. 참여자는 70세 이상 약 1,500명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것들이죠. 이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개선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장기 관찰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베리류 과일을 2번 이상 먹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약 2년 반 정도 늦춰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통밀, 보리 같은 것들이죠.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뇌에 일정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뇌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국내 질병관리청이 2024년에 발표한 영양지침을 보면 하루 3끼 중 최소 1끼는 통곡물로 먹는 걸 권장합니다. 중년 이상 약 10만 명의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음식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부터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최소 2번 드세요.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튀기면 오메가3이 파괴되니까 피하세요.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선을 손질하기 어려우시면 마트에서 손질된 것을 사거나 통조림 고등어를 활용하세요. 통조림도 오메가3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녹색 채소는 매일 한 접시씩 드세요. 나물로 무쳐도 좋고 국에 넣어도 좋고 쌈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익히더라도 너무 오래 삶지 마세요.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살짝 데치거나 볶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 점심에 깻잎 몇 장, 저녁에 브로콜리 반 송이 정도면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